자, 오늘부터 이제 미적분을 나갈 건데요. 오늘 하는 내용이 수열의 극한인데, 일단 좀 목차를 좀 보면, 이 첫 단어 수열의 극한 얘들아, 우리 수열도 들어본 말이고 극한도 들어본 말 아니에요? 수열은 우리 어디서 배워요? 그래, 수원에서 수열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배운 수열 많지 않아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뭐 이런 거 정도? 네, 거기다가 수2에서 극한이라는 게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좌극한 값도 구하고 우극한 값도 구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요런 게 합쳐져서 수열의 극한이라고 첫 단원에 나오고요. 급수는 우리 수1에서 수열의 합 있잖아요. 시그마 있죠. 수열의 합. 네, 그거랑 수2에서 극한이 합쳐진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해도 좀 감이 안 오긴 하겠지만 대충 느낌만 좀 보자면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에서는 ln이라는 새로운 기호가 나와요. 뭐 이런 기호가 좀 새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공식 좀 몇 가지 나오고 새로운 기호들도 좀 배울 거고요. 4단원이 삼각함수 미분인데 여기를 우리 친구들이 좀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이기는 해요. 왜냐면 공식이 20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가 앞에서 배운 미분은 뭐 끽해봐야 이런 거 미분하잖아요. 너네 이런 거 미분해봐 라고 하면 이렇게 미분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제 다항함수 미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지수함수도 미분하고 로그함수도 미분하고 상각함수도 미분하고 심지어 삼각함수를 요렇게 생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해가지고 또 뭔가 나와요. 공식이 엄청 많아요. 얘들아 잘 생각해봐. 미분하는 공식이 20개래. 그럼 당연히 미분하는 게 20개면 다시 돌아가는 적분도 공식이 많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미분의 공식도 많고요. 보통 중간고사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공식을 못 외우면 이게 못 풀어요. 이 공식을 외워야 여기까지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또 써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거 있잖아, 너네. fx 곱하기 gx는 너네 이거 미분할 수 있잖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미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수학 2에서는. 이런 거 미분한 적 없잖아요. 뭐 또는 합성함수 이런 거 미분한 적 없잖아요? 그지? 이런 것까지 같이 배우는 단원이에요. 도함수 활용 1이랑 도함수 활용 2는 우리 수2에서도 있었잖아요. 도함수 활용 1은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그런 단원이었고 얘도 똑같아요. 도함수 활용 2는 이제 극대극소 구하는 그런 단원이었죠. 예, 얘도 그런 느낌 비슷하게 가면 될 것 같고 적분법은 당연히 아까도 말했다시피 미분법 공식이 많기 때문에 적분법 공식도 많을 수밖에 없죠. 이런 거 적분 안 해봤잖아 너네. 고배 적분 이런 거 배워본 적 없잖아요. 이런 것도 적분해본 적 없잖아요. 그지? 이런 여러 가지 적분법을 배우는 단원이고요. 그걸 하고 나면 9단원 정적분은 뭐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정적분 활용해서는 이제 특히 이런 거 있었잖아. 우리 그 수투에서는요. 속도 가속도 할 때 속도 가속도가 수직선 위에서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좌표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히 더 난이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좀 포함해서 다 합쳐가지고 좀 확장된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좀 많이 어려워요. 어렵긴 하고 특히 우리 학년이 이번 교육과정 바뀌기 전까지의 미적분이라서 내년부터는 또 학생들이 이걸 거의 잘 안 들을 거예요. 너네 학년까지만 미적분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고 그래서 그 너네가 서점에서 책 살 때 보면은 미적분 1, 2 막 이렇게 있었다 했잖아요. 그 이제 다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너네가 이거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가봅시다.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 가볼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수학 1에서 배운 수열이랑 수학 2에서 배운 극한이 합쳐진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수2에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맨 처음 해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뭘 배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뭐 fx, 극한값은 뭐니? 막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수학2에서 어떻게 구했었냐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같으면 우리 수렴해요 라고 얘기하고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면 발산해요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지?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fx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함수의 극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대. 이런 식으로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대. 그럼 얘들아 얘를 무한대로 쭉 보내면 어디로 가까워져요? 그래 0으로 가까워지잖아요. 어떤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하던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으려면 우리 기본적으로 뭐 연속이어야 돼 뭐 이런 것까지 하잖아요. 그치? 근데 이 수열의 극한은 여기 fx 자리가 이런 식으로 an으로 바뀐 거예요. fx 자리가 an이 뭐였죠? 그 일반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반항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학원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좀 써먹어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배운 게 많지 않아요. 뭐 등차 수열 배웠고요. 그다음 등비 수열 배웠고요. 그리고 뭐 추가로 써보자면 우리 수학원 맨 마지막 단원 이름 뭐였냐면 수학적 기납법이었어요. 수학적 기납법에서 뭘 배우냐면 점화식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점화식. 여기서도 좀 몇 가지 AN 찾는 방법을 좀 배우긴 배우는데 어쨌든 이런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정도 배우거든요. 등차 수열 일반항 어떻게 구하죠? 기억이 나나요? AN은 원래 일반적인 공식은 아주 정석대로 풀자면 공식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학원 친구들은 예를 들면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5래. 너네가 딱 이걸 보자마자 AN은 공차 N 이렇게 바로 쓰잖아요. 그리고 1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바로 일반항 찾잖아요. 왜냐면 얘를 분배하고 나면 어떻게 생기냐면 D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DN, N에 관한 1차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N에 관한 1차식이면서 N의 개수가 공차잖아요. 그래서 공차 N 이렇게 많이 외우고 났을 텐데 공차 N 해가지고 바로 일반항 찾는 거 기억해야 돼요. 이제 기억을 되살려야 돼요. 이거 등차수열 일반항 찾는 거 공차 N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일반항 많이 찾았었고요. 등비수열은 어떻게 생겼어요? 첫째 항 곱하기 아래 그래 우리 지난 토요일이랑 해가지고 모의고사 때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 요거예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R은 뭐였죠? R? 그래 공비 요거 공비 얘가 공차 요런 게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건 조금 이따 갈게요. 요 두 개 먼저 갈 건데 자 등차수열의 극한을 먼저 좀 다뤄보자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너네한테 2n 플러스 1 구해봐 라고 한 거야. 여기가 지금 얘들아 일반항입니다. 일반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네 막 예를 들어서 수열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다 2분의 1번째 항 이런 거 다뤄 안 다뤄? 다루지 않아요. 2분의 3번째 항 너네한테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요. 항상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보세요. 너네가 이거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쌤 무한대 아닌가요? 맞아. 무한대 맞는데 너네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면 안 돼요. 쌤 얘 1차식이잖아요. 그래서 무한대로 보면 쭉 무한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이 무한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방금 얘기했어요. 여기다가는 2분의 1, 2분의 3 이런 게 대입이 안 돼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런 개념이잖아요. 수열 자체가. 그럼 여기다가 첫째 항 1 집어넣으면 3 아니에요? 2 집어넣으면 7 이런 식으로 2 집어넣으면 5 미안해 3 5 7 9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찍힌 친구잖아요. 여기다 내가 이렇게 이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우리 수학 2에서 배운 함수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연속인 친구들에 대해서 자학한 우극한을 따져요. 보통 수2에서는 다 다항함수잖아요. 다항함수 3차 함수의 뭐 극한값 찾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얘들아 이런 식으로 불연속이에요. 이걸 계속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가 수열이잖아요. 그지? 이런 그래프가 아니에요. 이런 그래프예요. 연속하지 않아요.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이에요. 계속 끊어져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얘를 계속 보내다 보면은 점점 커지니까 무한대로 가는 건 맞지. 이해했어요? 네,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 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4n 빼기 3 뭐 이것도 구해보래. 자, 여기가 an이에요. 그러니까 n에 관한 1차 형태면 이런 1차식 형태면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형태일 때 마찬가지로 너네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쌤 이런 그래프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이에요.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그렇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작아질 거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계속 불연속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불연속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잖아요. 너는 1차식 형태가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증가하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죠? 이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걸 누가 결정하냐면 이 n의 개수가 결정하지 않아요? 이게 양수면 얘들아. 이게 양수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쭉 어디로 갔겠어요? 무한대로 갔을 거고 n이 그러니까 공차가 음수면 어디로 갔겠어요? 개수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겠죠. 이거 말고는 다른 종류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1차식 형태니까.
이해나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럼 두 번째. 등비수열 가볼게요. 자,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좀 잘 봐야 돼요. 자, 등비수열 얘들아. 잘 생각해봐. 여기다가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을 거잖아요. 2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을 거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수가 계속 바뀌지 않아요? 그치? 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수함수 형태로 많이 바라보고 얘는 1차 함수 형태로 많이 바라봤었는데 예를 들면 너네한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구하세요 라고 한 거야. 3의 n제곱. 3의 n제곱은 너네가 딱 봤을 때 등비수열의 느낌도 있지만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운 지수함수 느낌도 있잖아요. 지수함수의 느낌으로 바라보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사실 이거 지금 AN이잖아. 등비수열이잖아. 이렇게 이어져 있어? 안 이어져 있어? 안 이어져 있어. 여기가 이렇게 다 점점점점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겠죠. 이해했어요? 그럼 이 친구를 무한대로 보내면 당연히 어디로 가요? 그렇지. 무한대로 가요. 얘들아 계속 불연속인 걸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1의 n제곱은요? 자, 원래 지수함수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애였겠죠? 근데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점점점점점 이렇게 갔겠지. 근데 얘가 점점 무한대로 갈수록 어디로 가까워져요? 그렇지. 이해했죠? 내가 왜 자꾸 지수함수 형태로 바라보지 말라고 하냐면 이런 거 마찬가지야. 이렇게 나왔어. 이건 뭘까? 그렇죠. 1이에요. 근데 우리 지수함수는 보통 어떤 걸 지수함수라 그러냐면 이렇게 미지수가 지수에 있는 걸 지수함수라 그래요. 근데 지수함수에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 A의 이름이 뭐예요? 지수함수에서 A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밑조건이 있어요. 밑조건. 밑조건은 얘들아 A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고 1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이건 지수함수로 생각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엄밀히 말하면 얘들아 원래 y는 1의 n제곱이라는 친구는 이런 상수함수예요. 그죠? 그러면서 얘를 내가 등비수열로 바라보면 얘들아 첫째 항도 얼마? 1, 둘째 항도 1, 셋째 항도 1, 넷째 항도 1. 그러니까 어디로 수렴했겠어요? 1로 갔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 뭐 할까? 이것도 지수함수로 바라보면 돼야 안 돼? 안 돼. 미시 우리 마이너스 1이 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예를 들면 얘들아 너네 지수함수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대. 그럼 내가 여기다 x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넣는 순간 이런 숫자가 돼버려요. 이거 세상에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안 해요. 이거 허수잖아요. 그지? 그래서 밑은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너네가 이걸 봤을 때 등비수열로 조금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잘 보세요. 1집은 첫째 항 얼마예요? 첫째 항 마이, 둘째 항 1, 셋째 항 마이너스 1, 넷째 항 1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의 형태였겠죠. 그지? 이렇게 계속 모양 이런 식으로. 이 친구는 얘들아 어느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걸 수렴하지 않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그렇지. 발산한데 얘는 지금 발산한 거야. 발산한 건데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진동 발산이라고 할 거야. 진동 모양으로 발산한대.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잘 보세요. 자, 그럼 이번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n제곱 볼게요. 자, 마이너스 2의 n제곱 마찬가지예요. 지수함수로 생각을 해주면 안 돼요. 그지? 밑이 지금 음수예요. 그럼 얘 지금 첫째 항 얼마니? 마이. 둘째 항 얼마니? 4. 이렇게 좀 갈게요. 셋째 항 얼마니? 마8. 넷째 항은? 그렇지. 계속 이렇게 찍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발산. 발산했는데 모양이 어떤 모양? 그렇지. 진동 발산. 이렇게 쓰자는 얘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 n제곱도 볼게요. 얘도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첫째 항 얼마요? 마이너스 2분의 1. 둘째 항 얼마일까? 4분의 1. 셋째 항 얼마일까? 마이너스 8분의 1. 넷째 항은 16분의 1. 점점 어디에 가까워질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보세요. 우리 등비수열은요. 아까 전에 등차는 종류가 끼키바에 2가지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공차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니까. 그럼 얘는 지금 누구 값에 따라 계속 값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공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들아, 너네 이거 기억나요? 너네 만약에 AN이 이렇게 생겼대. 공비 얼마야? 2예요. 만약 이렇게 생겼대. 공비 얼마야?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항상 얘들아 등비수열에서는 N자 바로 밑에 있는 이 친구가 공비 역할이에요.
N자 바로 밑에 있는 이 친구들이 계속 무슨 역할을 했냐면 공비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공비가 바뀌니까 우리의 결과도 어떻게 돼요? 계속 바뀌잖아요. 이걸 좀 정리해볼게요. 자, 이걸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을 좀 예쁘게 정리해서 쓸 건데 등비수열, 다시 말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a n 자리가 등비수열이래. 이렇게 등비수열이래,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은 바라보니까 아래 값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어요. 그지? R 공비 값에 따라서. 정리해볼게요. R이 1보다 크면 어디로 가니? 그렇죠. 공비가 1보다 크면 무한대로 가요. R이 1이면 어디로 가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런 상황에선 1인데 봐봐. 요 상황에서 R이 1이래. R이 1이래. 그럼 얘 1이잖아요. 1 곱하기 A1 형태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그렇지. 요렇게 갔겠죠.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런 형태면 1로 가는 거 맞죠? 근데 여기에 내가 A1이 이렇게 곱해져 있어. 이렇게 곱해져 있어.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A1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곱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알겠죠? 자, 그럼 얘들아 공비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렇죠. 보이죠? 0으로 간대. 공비가 혹시 0이면 어디로 갔겠어? 공비가 0이면? 0으로 갔겠죠. 여기가 0인데 0 곱하기 뭐를 해봤자 0이잖아요. 그죠? 공비가 얘들아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으면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디로 가요? 0.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진동 발산. 그지? 공비가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여기다 따로 쓸게요. 뭐 나와요? 진동 발산. 보이죠? 네, 이런 상황이에요. 이해했죠? 이해했죠?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외워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곱하기 2의 n-1은 어디로 가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너네 뭐만 보면 돼? 그래, 공비만 보면 돼. 얘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가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마이너스 5분의 1에 뭐 2분의 1에 3n-1 막 이렇게 나왔어. 그럼 너네 공비만 보는 거야. 얘 공비 얼마야? 그렇지, 8분의 1은 어디로 가요? 그렇죠. 이렇게 풀으란 얘기야. 근데 외우기가 좀 빡세잖아요. 이렇게 나뉘어놓으면. 그래서 책에도 그렇지만 좀 한 번 더 이 과정을 한 번 더 예쁘게 써보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등비수열은 지금 보니까 공비에 따라 나뉘어요. 근데 어떻게 보통 많이 쓰냐면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뭐로 가니? 라고 물어볼 거야. 얘들아,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는 게 이 상황이랑 이 상황 아니에요? 전부 다 아니라 무한대 또는 진동 발산이에요. 그럼 결국 수렴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렇죠. 결론적으로 발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는 건 여기 얘 들어가죠. 얘 들어가죠. 얘 들어가죠. 여기 다 포함되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다? 0. 0은 수렴. 그렇지, 이렇게 합니다. 그럼 R이 1이면 어디로 수렴하죠? 그렇죠. 요 상황에선 A1. 만약에 이게 없으면 1 이렇게 됐겠지. A1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진동 발산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보통 얘들아 요렇게 많이 외워놓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요렇게. 요게 어디 나와 있냐면 자기 책에 봤을 때 선생님이 좀 순서를 다르게 놨어요. 맨 마지막 쪽에 나와 있어요. 1-5단락에 보면은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해가지고 따로 나와 있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지금 뭐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R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뉘어 있네요. R이 1보다 클 때 발산한대. 무한대로. 그지? 무한대로 발산한대. R이 1일 때를 보니까 R이 1일 때는 우리는 첫째 항으로 간다고 써놨는데 지금 문제는 얘들아 여기가 일반항 자리 보세요. R의 n제곱이잖아요. R이 1로 가니까 당연히 저도 어디로 가겠어요? 1로 갔겠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면 어디로 간대? 0. 요 세 가지 노란 색깔 보이죠? 0으로 갈 거야. 자,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 맨 밑에 보세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어디로 갔죠? 진동 발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됐죠? 요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이거 외워가지고 뒤에 가면 얘들아 여기 나와있는 유형 15번부터 20번까지 다 이거 써먹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꼭 외워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럼 넘어가서 점화식을 좀 볼 건데 지워볼게요. 세 번째는 점화식. 이건 보통 친구들이 대체로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솔직히 이때 말고는 써보지 않아가지고 여태까지 좀 까먹었을 건데 점화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점화식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얘들아, 지금 우리 주인공이 누구냐면 수열이에요. 수열의 극한이잖아요. 계속 우리가 여기가 일반항이에요. 우린 그러면 무조건 일반항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등차 등비의 일반항을 봤던 거고, 우리 이 점화식에서 뭐가 보통 많이 나왔었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어떤 수열의 점화식일까요? 그렇죠. 등차. 등차 수열의 점화식. 이건 좀 많이 나오겠다 했던 건데, 얘 역할이 뭐였을까? 그렇죠. 공차. 얘예요. 이 한강색의 관계식을 봤을 때 딱, 얘는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에요 해가지고, 만약에 첫 장 1이래. 이거 보고 너네 AN 어떻게 찾았었지? 공차가 3이고요. 공차 N 이렇게 쓰자고 했잖아요. 아까. 공차 N, 3N에다가 1 집어쓰려면 뒤에 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찾았었단 말이에요. 이해했나요? 네, 요런 걸 나왔던 게 우리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뭐 2 곱하기 AN이래. 그럼 얘는 어떤 수열의 그거 있겠어요? 네, 등비 수열의 점화식. 여기서 2의 역할이 뭐였죠? 공비 이렇게 갔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런 것도 나오는데 2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AN 플러스 1에 이거 어떤 수열의 그 점화식이야? 뭐야? 자, 그래, 이거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란 얘기예요? 등차, 이런 거. 기억나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바로 써버리면 또 눈치챌 것 같은데. 바로 더 넘어가야지. 이런 거 볼게요. 이건 뭘까? 이런 거 어떻게 풀었지?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잘 안 쓰니까. 여태까지 안 썼을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축차 대입후 합 이런 거였어요. 얘들아, 축차 대입이 뭐냐면은 여기다 하나씩 집어넣어 본다는 얘기야. 1도 집어넣어보고 2도 집어넣어보고 3도 집어넣어보고 해서 쭉 식을 쓴 다음에 더해보면 AN이 나올 거야 해가지고 이런 걸 따로 우리가 빼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체로 얘들아 요렇게는 너네한테 잘 안 주겠죠. 왜? 너네들이 너무 먼저 이미 잘 아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줘요. 이건 얘들아 뒤에 숫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식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식. 이건 등차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너네한테 줘놓고 AN 찾아봐 해서 무한대로 보내겠죠. 그럼 뭐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겠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면. 그죠? 그럼 이 친구는 얘들아 어떻게 일반항을 찾지 외우는 게 아니라 대체로는 축차 대입입니다. 그 우리가 며칠 전에 모의고사 문제를 좀 몇 번 해봤잖아요. 그냥 대체로 얘들아 추론하는 거예요. AN이 뭘까 찾아야 돼 직접. 얘들아 왜냐면 점화식을 다 쓰려고 하면은 너무 많아요. 세상에 한과 항사의 관계식이 하나만 있겠어요? 두 개만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한과 항사의 관계식은 만들면 많을수록 더 많아지겠지. 모든 점화식을 내가 외울 수는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어떤 공식을 가지고 외워서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찾아야 돼요. 이런 AN들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단원에서 수학적 기납법 단원에서도 일반항을 찾는 공식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라고 우리 좀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수학 1에서 우리 이런 걸 배웠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AN 플러스 1은 뭐 2N 곱하기 AN 이런 것도 봤는데 이건 어떻게 풀었더라? 축차 대입 후 곱하는 겁니다. 네, 뭐 이런 것도 할 거야. 네, 이런 건 얘들아 조금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지? 이런 것도 있었구나. 우리가 너무 까먹고 있으니까 지금. 그지?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럼 얘들아 여기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너네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그래.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런 거였대. 그럼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이었는지 이런 것도 기억해요? 맞아요.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왜요?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을 때 등차 수열의 합 이거 다 우리가 했던 내용이에요. 또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완전히 까먹으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내가 앞에 내용을 조금 잘 기억한다면 좀 익숙하겠죠. 얘들아 지금 대체적으로 이거 말고는 처음 나온 내용이 없지 않냐? 그지? 극한 어디로 보내는 것도 우리가 다 했던 거고 등차 등비도 다 했던 거고 사실 이 부분도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다 했던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막 예를 들어서 SN이 뭐 말도 안 되는 뭐 해볼까? 뭐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거 가지고 AN 어떻게 찾지? 이건 어떤 수열의 합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공식이 있는데 SN 가지고 AN 찾는 거. SN에서 뭐 빼면 돼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서 구했던 것도 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었는데요. 그치? 하다 보면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또 내가 너무 많은 내용을 얘기하면 또 너무 더 어려워질까봐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건 외워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암기. 알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열들을 조금씩은 얘들아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에 보면은 앞에 나와 있던 내용 중에 여기 보면 기본적인 수열의 수렴과 발산 해가지고 여기 밑에 얘들아 모양 진동 발산 여기 처음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봤죠? 그렇게 새로운 기호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얘예요. 얘는 우리가 벌써 다 했던 거야. 얘 마찬가지로. 저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그러니까 너네한테 잘 봐. 지금 너네가 배운 게 끼케반 이거 2개거든요. 근데 답을 보면 무한대로 가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지 발산하든지 0 아니면 A1이에요. 그러니까 너네한테 이런 것만 물어볼 리는 없잖아. 그치? 뭘 물어볼 거냐면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많이 물어볼 거예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너무 익숙할 거예요. 수렴 더하기 수렴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수렴 더하기 수렴 뭐였죠? 그렇지. 여기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서 극한의 성질을 또 다루면서 이걸 이용할 거예요. 수렴 더하기 발산은 뭐였더라? 발산. 얘들아, 예를 들어서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이런 식으로 수렴했고 BN이라는 수열이 이런 식으로 발산했대. 이거 발산한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더해봐. 얘네들이 더하면 얘는 1, 2, 1, 2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 수렴한 거야? 발산하잖아요. 그지? 자, 그 다음에 발산 더하기 발산은요? 뭐였지? 수렴도 되고 발산도 되고. 그 얘들아 당연한 얘기인데 발산 더하기 수렴도 뭐였겠어요? 발산. 이거 다 했던 건데 앞에서. 요거만 보면 오늘 할 거 끝나요. 다 했어요. 잘 보세요. 자, 우리 발산 더하기 발산 마찬가지예요. AN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대. BN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대. 그럼 얘네들이 더해버리면 어디로 수렴하겠어요? 0으로 수렴했겠죠. 그치? 발산 더하기 발산은 수렴할 수도 있고 당연히 얘들아 여기가 이런 식으로 갔어. 당연히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발산할 수도 있겠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수렴 빼기 수렴 뭐였겠어요? 그럼 수렴 빼기 발산은? 발산. 얘랑 같은 맥락인데. 그럼 발산 빼기 수렴도? 그렇지, 발산. 그럼 발산 빼기 발산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라고 해가지고 너네가 수학 2에서 제일 많이 했던 발산 빼기 발산이 수렴인 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이 꼴 진짜 많이 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루트에 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n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 보통 우리 뭐에서 풀죠? 하고 또 원래 정석대로 그렇죠, 유리화잖아요. 이거 유리화 해가지고 이런 거 기억나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가지고 풀었던 거. 이건 비교적 최근인데 원래는 어떻게 풀어요? 우리 반 친구들 얘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 너네 사실 n제곱 플러스 4n을 무한대로 보내면 당연히 무한대로 갔겠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너네 무한대에다가 4를 더한다고 어떤 값이 달라져? 아니잖아요. 내가 무한대에서 잠깐 1, 2 정도 뺀다고 뭐가 달라져? 아니잖아요. 그치? 내가 그냥 아무거나 4를 더해도 계속 무한대로 갈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내 맘대로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요. 이렇게. 그럼 제곱이랑 루트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럼 n도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래서 이 답이 뭐가 나와요? 2야 이렇게 풀었던 거. 이거 수투에서도 많이 했는데 또 나와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너네한테 어떤 한 개짜리는 잘 물어보지도 않을 거야. 왜냐면 답이 발산 아니면 0 아니면 이건데 물어보질 않아요. 잘. 너네 학교 시험 풀 때 1, 2, 3, 4, 5번에 발산 있는 문제 풀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거의.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끼리 빼서 발산 빼기 발산은 뭐 나오니 이렇게 또 물어볼 거라고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다음 또 자, 수렴 곱하기 수렴 뭐 할까? 그렇죠. 수렴. 당연하죠? 그지? 그 다음에 수렴 곱하기 발산은요? 뭐야? 발산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렴할 수 있는데 너네가 흔히 얘가 어디로 갈 때 수렴한다고 알아요? 0으로 갈 때 수렴할 거야 이렇게 가잖아요. 그지? 그럼 당연히 발산 곱하기 수렴도 어땠겠어? 얘랑? 같았겠죠? 발산 곱하기 발산은요?
아까 했는데.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요. 곱하면 어디로 수렴해요? 곱하면 마일로 수렴하잖아요. 그지? 수렴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당연히 발산할 수도 있어. 이런 거였겠지. 됐어?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 자, 너네가 방금 전에 수렴 곱하기 발산이 수렴하려면 0으로 가야 수렴해요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또 수학2에서도 배운 게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런 거 뭘 배우냐면요. 0 곱하기 무한대는 뭘까? 이런 걸 배워요. 0 곱하기 무한대가 0일까? 그럼 0 곱하기 무한대가 수렴일까? 발산일까? 를 몰라서 얘처럼 따로 빼서 배웠었는데요. 우리 그 수투 첫 단원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런 거 다 따로따로 빼서 배웠었는데 여기서 뭘 많이 풀었냐면 기억이 날 거야. 예를 들면 얘들아 리미트 n이 기억해야 되는데 자 fn이 무한대로 간대요. 수투에서 이런 거 풀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n 더하기 fn 곱하기 gn이 4래. 이런 식으로. 그럼 너네 이거 뭘로 묶을 수 있어? 그래 fn으로 묶어가지고 너네가 1 플러스 gn이 4예요 이렇게 쓴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무한대로 간다며. 근데 얘가 수렴했다? 그럼 얘가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알잖아요. 벌써 0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gn은 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수투에서 그죠? 이런 게 무한대 곱하기 0꼴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0꼴이 어디론가 수렴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무한대 곱하기 0꼴에서 또 봐봐. 너네 이것도 기억이 나야 되는데 너네 n분의 1 있잖아요.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요? 그렇죠. 우리 무한대분의 상수는 항상 뭐였죠? 기억나죠? 0분의 상수는 뭐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n분의 1을 무한대로 보낼 거야. n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어디로 가요? 0. 그럼 n제곱은 얘들아 n제곱은 쭉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요? 그럼 얘 무한대 곱하기 0꼴 맞잖아. 근데 얘네들이 곱하면 뭐 나와? n 이렇게 나오잖아요. n을 또 무한대로 보면 또 뭐 나와요? 그렇지. 무한대 곱하기 0꼴은 항상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항상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빼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요런 것들. 요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또 곱하기 했으면 이제 나누기 하나 남았네. 수렴 나누기 수렴은 뭘까? 잘 생각해봐. 수렴 나누기 수렴 뭘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 수렴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어떤 조건? 뭐가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가 절대 뭐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아까 방금 썼는데 0분의 상수는 뭐 나온다고 했죠? 내가? 무한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치? 이런 조건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럼 수렴 나누기 발산은 뭘까? 수렴 되지 않아요? 얘가 뭘로 가면 돼요? 0으로 가면 수렴 됐겠죠? 또 있어 근데 내가 아까 계속 지우네.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였죠? 그렇지 얘들아 얘가 0이 아니어도 얘가 무한대로 발산했대.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는 수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치?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무한대로 가면 수렴할 거야. 당연히 얘들아 발산 되죠. 그치?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 발산 나누기 수렴은 뭘까요? 발산 나누기 수렴 분모 0으로 가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얘 무조건 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발산밖에 안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럼 발산 나누기 발산은? 발산 나누기 발산은? 계속 쓰 아니 계속 쓰게 왜 이거 나누면 뭐예요? 마일로 수렴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뭐도 할 수 있겠어요? 발산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많이 나온 거 너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발산이죠?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발산이죠? 그래서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예를 들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건 진짜 얘들아 이건 진짜 기억해야 돼. 예를 들어서 잘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플러스 1분의 6n 마이너스 4 이거 얼마니라고 물어봤어. 얼마야? 그렇지. 이건 기억나죠? 2예요 2.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 마이너스 4n분의 n세제곱 플러스 5n 마이너스 이건 뭘까? 이거 어떻게 풀어요 원래? 너네 지금 이거 왜 2라고 대답한 거야? 원래 최고차항 빼고 최고차항이 1차잖아요. 최고차항 빼고 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치? 얘는 누가 제일 높은 거예요? 3차. 그치? 3차 빼고 다 버려요. 그럼 0분의 n세제곱이잖아요. 0분의 어쩌고 저쩌고는 다 뭐 나와요? 무한대. 이렇게 풀었는데요. 그치? 근데 왜 이렇게 풀었어? 기억나요? 얘 왜 차수 큰 놈만 남기고 다 갖다 버렸을까? 원래 어떻게 푸는 건데? 뭘로 남는다고요? 제일 큰 걸로. 맞아요. 원래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 원래 이거 풀 때는 얘들아 모든 항을 제일 높은 차수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항을 제일 높은 차수로 나눌 거야. 이렇게요. 그럼 얘들아 약분하다 보면 얘는 n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라면서요. 얘 이렇게 약분하면 얘 여기 남아있었겠지. 이렇게. 근데 얘 무한대로 보내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는 다 어디로 가? 0으로 가니까 어차피 어떻게 돼? 없어져요. 얘도 얘 약분하면 여기가 제곱이 됐겠죠. 이렇게. 근데 n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어떻게 돼요? 어차피 사라져요. 그래서 너네가 제일 높은 차수만 남아있을 거예요 라고 해서 0분의 1은 어차피 무한대야 이렇게 갔겠지. 기억나요? 이렇게 풀었던 거?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 오늘 등비수열 했잖아요. 잘 봐. 2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거 얼마니? 라고 물어볼 거야. 이런 건 배운 적 없죠. 앞에서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그치? 대체로 다음식만 나오잖아요. 앞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근데 너네가 방금 전에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최고차만 남겼어요. 그리고 다 사람 취급 안 했잖아. 다 갖다 버렸잖아. 그치? 얘도요. 등비수열이잖아요. 등비수열이잖아요. 공비 큰 놈만 남기는 거야. 공비 큰 놈이 주인공이야. 공비가 뭐일 때 제일 커? 그렇지. 내가 아까 얘기했죠. n자 바로 밑에가 공비라고. 그죠? 그럼 얘들아 내가 얘를 똑같이 공비 큰 놈으로 다 나눌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약분하면 뭐 남아요? 2. 자, 얘네 얘들아 공비가 이제 뭐가 됐겠어? 그렇지. 3분의 2잖아. 3분의 2면 어디로 가? 그렇지. 그러니까 없어졌겠죠. 이해했어요? 네. 자, 얘는요? 잘 생각해봐. 약분하면 뭐 나와요? 3 마이너스 5. 그렇죠. 마이너스 15 이렇게 남아있을 거고요. 자, 얘네 얘들아 공비가 다시 1보다 어때요?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이거 이용할 거예요. 또 이거 이용할 거예요.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나왔겠지. 알겠죠? 공비 큰 놈만 남기면 돼요. 그럼 이번 이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2n 플러스 6분의 4n 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등차 하나 물어보는 건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걸 왜 물어봐? 그치? 등차 등비가 같이 나뉘어져 있거나 빼 있거나 더해 있거나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풀까? 다항식은 최고차항 남길 거고 등비수열은 공비 큰 놈 남길 거고. 근데 쟤네 둘이 같이 있잖아요. 어떡하지?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그냥 내가 얘를 1차식으로 해석하면 우리 1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우리 지수 함수는 더 급격하게 커지겠지. 근데 우리 계속 큰 놈만 남기고 있잖아. 큰 놈만. 얘도 큰 놈만 남길 거야. 그럼 당연히 지수 함수가 커? 다항 함수가 커? 그렇지. 다 버려.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가면 돼요. 큰 놈만 남길 거예요. 계속 큰 놈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이렇게 나와도 얘들아 2에 뭐 3에 n-1이고 여기가 100n 플러스 7이래. 얘가 아무리 커져도 지수함수가 이깁니다. 지수함수가 더 커요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요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나누거나 곱하거나 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나오던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나오던지 이렇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대체로 얘들은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요? 수투랑? 그지? 거기서도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수렴 더하기 수렴 이렇게.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할 건데 여기서 뭐 특별히 볼만한 건 분모가 0이 아니어야만 수렴이 될 거야. 뭐 요 정도. 그죠? 앞에서 다 봤으니까요. 그 뒤에 넘어가면 또 나와요.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계산했지? 아까 전에 이거 계산할 때 유리화하던지 아니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던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럼 나오는 게 이제 대소관계인데요. 대소관계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샌드위치정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너네 예를 들면 n분의 1이랑 n분의 2 중에 누가 더 커? 분모가 똑같잖아요. 얘가 더 컸겠죠. 근데 내가 양변을 무한대로 보냈대. 양변을 무한대로 보냈대. 그럼 얘 뭐 나와? 그렇죠. 무한대분의 상수 0. 얘 뭐 나와? 0. 그러니까 양변의 무한대를 취하면 같아질 수도 있어. 해가지고 우리 뭐 어떤 친구를 샌드위치 정리 써서 이렇게 해서 갖다 표시하고 얘가 3으로 가고 얘가 3으로 가면 얘도 뭘로 간다? 그렇지.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지?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한번 더 볼게요. 그럼 오늘 내용이 대체로 이거예요. 아까 여기 봤잖아요. 등비수요. 문제 몇 개 볼게요. 자, 다음 수열 중에 수렴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 1번 점점 커지잖아요. 어디로 가요? 무한대. 2번은 그렇지. 진동발산 보이죠? 3번은 얘들아 잘 봐보세요. 3번은 계속 숫자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작아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까워져요? 그렇죠. 얘는 땅땅땅땅 그죠? 진동발산 그렇게 생각했죠. 5번은 그럼 뭐예요? 얘 이거 아니냐? 2n분의 n제곱. 그럼 약분하면 루트의 2분의 1 n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네,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은 몇 번? 3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2번 볼게요. 이거는 얘들아 발로 풀어야 돼요. 발로. 다 알려줬잖아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3으로 간다고 알려줬고 b는 2로 가려고 알려줬네? 근데 무한대로 보내겠대. 그럼 얘 마3, 얘 2, 얘 마3, 얘 2로 가니까 뭐로 나와요? 마이너스 6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6 빼기 2야. 끝. 됐어요? 3번. 자, 요 문제에서 이제 또 친구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 예를 들어서 3으로 갔대. 예를 들어서 3으로 수렴했대.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은 어디로 갈까? 이렇게 물어봤어. 얘들아, 얘는 봐봐. 첫째 장, 둘째 장, 셋째 장, 넷째 장, 다섯째 장에 다 3으로 수렴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몇 장 물어본 거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번째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야? 나 1 집어넣으면? 그럼 얘도 어디로 갔겠어요? 3으로 갔겠죠.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2도 어디로 갔겠어? 당연히? 3이에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100이라고 써도 어디로 갔겠어? 당연히? 3.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2n이야. 3. 얘들아, 얘는 봐봐. 첫째 양, 둘째 양, 셋째 양, 넷째 양, 다섯 번째 양 다 3. 얘는 둘째 양, 넷째 양, 여섯 번째 양, 짝수 번째 양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어디? 3 이렇게 갔겠죠. 근데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2n이 예를 들어 4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은 뭐니? 이렇게 물어봤다. 이건 뭘까? 오, 맞아요. 몰라요. 왜요? 얘들아, 얘는 몇 번째 항만 알려주는 거야. 짝수 번째가 다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그래 보세요. 짝수 번째가 다 4로 같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수열 통째로 보세요. 어디론가 수렴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치? 이건 얘들아 첫째 항부터 쭉 다 보겠다는 얘기잖아. 짝수 번째만 4로 갔다는 얘기고 얘는 어디로 갔는지 전체적으로 알아 몰라? 몰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이면 이거는 맞는데 거꾸로 이거이면 이거다는 몰라요. 알겠죠? 근데 지금 보세요.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렴하는 수열 AN. 얘가 어디론가 이렇게 수렴을 했대. 알파로 이렇게 놔볼게요. 어디론가 수렴했대요. 그럼 당연히 n 플러스 2번째, n 플러스 1번째 얘도 다 뭐였겠어요? 알파. 그죠? 방금 했잖아요. 얘가 3이면 너네 3이라며. 그지? 얘 다 알파로 갔어요. 수빈아! 자,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알파 마이너스 3분의 2알파 플러스 3이 마이너스 4래. 그럼 2알파 플러스 3이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2니까요. 6알파가 9예요. 그럼 알파 뭐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겠죠. 그죠? 네. 다음. 자, 54번은 우리 이제 진짜 풀 줄 알아야 되는데 1번 뭐 나올까? 그렇지. 1입니다. n제곱분의 n제곱. 차수 큰 놈 남기기로 했잖아요. 그죠? 1이에요. 2번 뭘까? 2번 뭐 넣어야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제곱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너네 몇 차가 제일 높은 거야? 그렇지. 우리 루트 안에 들어있는 애는 바깥으로 나왔을 때로 생각해주잖아요. 그치? 그럼 이건 답이 뭐가 나와야 돼? 여기가 제곱이면? 루트 2가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없잖아. 그럼 누가 제일 높은 거야? 그렇지. 얘만 높은 거야. 얘는 갖다 버리는 거야. 그럼 얘 뭐예요?
그렇지, 0. 이렇게 나와야죠. 지금 뭐예요? n분의 뭐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n분의 0이잖아요. n분의 0. 그러니까 0 나와야죠. 얘는 네, 5분의 1 이렇게 나와야죠. 얘는 4분의 1 맞죠? 그치? 얘만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차수인끼리. 얘는 그렇죠. 마 2 이렇게 나와야죠. 왜요? n제곱 n제곱 없어져요. 앞에 곱하기 뒤에 거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2n. 얘는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6n. 빼면 마이너스 4n. 약분하면 마이너스 2. 됐죠? 네. 틀렸죠? 다음. 이 정도는 식으로 쓰겠지, 우리. 그치? 얘들아, 지금 이거 분자 있잖아요, 분자. 분자 시그마 이용해서 식 쓰고 싶어.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집어넣을 거야, 나 지금? 그렇죠. 그리고 여기 1반항, 여기 뭐라고 쓸까요? 1, 2, 3, 4. 그렇죠. K 이렇게 써야죠. 그래서 1차식 공식 써야 되는데. 1차식 공식 뭐예요? 2분의 N에 그렇죠. 이런 거 마저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2차식 공식은 뭐예요?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3차식 공식은 뭘까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을 전체적으로 제곱할 거야. 이렇게 써야죠. 그죠? 어쨌든 우리 지금 필요한 건 얘예요. 다 했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 플러스 2분의 n제곱 플러스 n은 답이 얼마? 네, 그쵸? 2분의 1. 다음. 자, 로그인데요. 우리 로그 얘들아, 미시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뭐예요? 그렇지, 곱해요. 그럼 얘랑 곱하니까 얘들아, 로그 2에 곱하니까 4n제곱 빼기 1이야 이렇게 나왔겠죠. 합차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얘 앞으로 이렇게 올려도 되잖아요. 로그 2에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올려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미시 같은 로그의 차는 진수끼리 뭐예요? 나눠요 하니까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분의 4n제곱 빼기 1인데 이 친구 n을 무한대로 보낸대. 그럼 얘 어디로 가? 4로 가잖아요? 그죠? 얘 4로 가요. 그럼 로그 2의 4는 얼마? 네. 끝. 됐죠? 다음 7번. 이거 3초 만에 풀어야 되네, 3초. 얘들아, 차수 큰 놈만 남을 건데 2차식이 살아있으면 수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2차식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죠. A는, B는 9. 그죠? 다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요. 물론 유리화해서 계산해도 되지만 우리 더 빠른 방법 있잖아요. 유리화하지 말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2n-4분의 1의 제곱 아니냐? 내가 아까 얘기했죠. 뭔가를 더하거나 조금 뺀다고 해서 무한대로 가는 게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얘들아, 맞지 이거 나 지금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곱하기 2 하면 맞죠? 네. 그러면 제곱이랑 루트 만나서 사라져요. 그럼 2n 없어져요. 그럼 어디로 가요? 네. 끝? 됐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음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이 친구 마찬가지예요. 원래 같았으면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유리화해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해서 얘를 이렇게 곱했겠죠. 그럼 얘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제일 높은 차수가 몇 차예요? 그렇지. 얘랑 얘만 살아있었겠죠. 그럼 2n이잖아요? 2n 곱하기 2 하면 4n이잖아요. 그럼 3n분의 4이니까 뭐 나와요? 3분의 4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쟤는 이렇게 풀어도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n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2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제곱이랑 루트 만나 사라지죠? n은 없어지죠? 그럼 뭐 나와요? 2분의 3분의 2는 뭐 나와요? 똑같죠? 그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를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얘도 가볼게요. 자, 보세요. 내가 이걸 풀 때 완전 제곱식으로 계속 이용해서 풀잖아요. 그럼 얘는 얘들아 루트에 n 플러스 2의 제곱이 돼. 맞잖아요. 그지? 그럼 제곱이랑 루트 만나서 사라져요. 근데 만약에 n가 2였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들아 얘랑 뺐을 때 마이너스 n이 살아있지 않아요? 마이너스 n이 살아있으면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되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얘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다는 건 A에 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빼기 뭐 했을 때 4 나오려면 B에 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자, A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얘들아,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발산했으면 이렇게 물어봤겠어? 안 물어봤겠어? 안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론가 수렴했겠죠? 얘가 어디론가 수렴했대.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수렴할 거래. 얘를 무한대로 볼 거면 알파로 수렴할 거래.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알파로 수렴할 거래.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2알파 플러스 1분의 3알파 빼기 2가 3이래. 그럼 3알파 빼기 2는 6알파 플러스 3이라서 3알파가 마이너스 5 나와요. 끝. 됐어요? 알파 구하고 싶은 거였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5. 자, 요런 게 이제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했던 샌드위치 정리 이런 거였는데요. 이것도 익숙하죠? 양면 뭘로 나눠야 돼요? 그래요. n 플러스 1 이렇게 나눠야죠. n 플러스 1 나눠. 그 다음에 얘들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뭐 나오니? 4. 무한대로 보내면 뭐 나오니? 4. 그거에 낑겨있는 이 친구 뭐 나와야 돼요? 4. 이런 게 샌드위치 정리. 등호 생길 수 있어. 요런 거예요. 그럼 그게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 해보고 갈게요. 이건 얘들아, 같은 샌드위치 정리를 좀 이용해서 풀어볼 건데요. 자, AN이랑 BN 중에 BN이 더 크대요. 자, 그런데 얘들아, 내가 여기 양변에다가 무한대를 좀 씌워볼게요. 이렇게요. 그죠? 그럼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방금도 봤잖아요. 같아질 수도 있어. 근데 얘가 지금 어디로 갔대? 그렇지. 근데 무한대보다 더 크거나 같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무한대보다 더 큰 어떤 숫자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얘도 어디로 가야 돼? 무한대. 그러니까 무조건 무한대로 가야죠. 이렇게.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얘들아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 뭐 생길 수도 있죠? 뭐요? 등호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치?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원래 이거였는데 같아질 수 있잖아. 아까 내가 보여줬잖아. n분의 1이랑 n분의 2. 그죠? 앞에서 봤죠? 그치? 같아질 수 있어요. 자, 이번엔 곱했을 때 무한대로 보냈더니 0 나왔대요. 그러면 각각 또 0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잘 보세요. a, n이 만약에 이렇게 간대요. b, n은 이렇게 간대요. 이렇게요.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어디로 가요?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죠? 근데 이 AN을 딱 봤을 때 얘들아 0이에요? 아니잖아요. 진동 발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BN 딱 봤을 때 0이에요? 아니잖아요. 진동 발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 거짓. 아닐 수도 있어. 이건 동그라미 아니라 틀렸다는데. 자, 요 옆에 거 볼게요. 91번. 자, 얘들아. 이거 어떻게 풀까? 자, 얘도 보면 일단 분모를 무한대로 보내면 당연히 무한대로 가잖아요. 분모? 그죠? 그 다음에 얘들아 코사인 n세타 더하기 n제곱인데 지금 코사인이라는 친구는 항상 어디랑 어디 사이 있어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얘들아 무한대로 보내면 쭉 커지겠죠?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걸 계산할 때 차수 큰 놈 남기고 공비 큰 놈 남기고 지수함수가 더 크면 걔 남기고 이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제일 크겠어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요. 큰 놈만 남겨. 큰 놈만 남겨. 어차피 얘는 끼케만 1한 마일이야. 그죠?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죠? 아까 했잖아요. 아까 등비수열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면 공비 큰 놈만 남기기로 했죠? 그럼 공비 뭐일 때 제일 커요? 네, 그러니까 얘는 버려. 그럼 얘 뭘까 혹시 답이? 4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왔겠죠. 왠지 알죠? 여기 4의 n제곱만 약분되면 4의 제곱이 남아있잖아요. 그치? 마이너스 16 이렇게 됐겠죠? 16번. 자, 아까 선생님이 이런 거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SN. 자, SN을 이용해서 AN 어떻게 찾아요? 네, SN에서 SN-1을 빼야 AN 나올 거야. 그럼 얼마야?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에서 2의 n-1제곱에서 3의 n-1제곱을 뭐 해야 돼요? 빼야죠, 이렇게. 어차피 뺄 거니까 부호 바꿀게요. 민규, 바르게 앉아봐. 그러면 이거 지금 공비 큰 놈 남길 건데 뭐예요? 3, 그죠? 버려. 뭐 남아요?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1, 그죠?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1. 얘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답 얼마야? 그렇지. 3분의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17번. 자, 등비수열이 수렴했으면 좋겠대요. 자,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에다 절대값을 씌웠을 때 1보다 작던지 아니면 공비가 뭐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돼요.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공비가 지금 얘들아 아까 얘기했지만 n자 바로 밑이잖아요. n자 바로 밑에 있는 이 공비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1보다 작던지 1이랑 같던지 됐어요? 그러면 얘 절대값 풀어주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3분의 x제곱 빼기 5x 빼기 3이 마1과 1 사이 있대. 그럼 양변에다가 얘들아 마3 그러니까 3을 좀 곱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거거나 또는 1이랑 같아도 된대. 갖다 표시할게요. 그럼 이렇게 한번 풀면 얼마예요? x제곱 마이너스 5x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x가 5보다 크거나 또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한번 풀면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6이 0 이하잖아요.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마이너스 1이랑 뭐 사이? 6 사이. 그럼 얘랑 공통범위 찾으면 5보다 크다랑 0보다 작다. 거기다가 마이너스 1하고 6 사이. 이렇게 생겼네. 그럼 정수 뭐 있어요? 마이라고 6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0으로 수렴했으면 좋겠대. 그럼 1에다 갖다 표시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죠? 됐어요. 18번. 자, 요거 마찬가지로 공비 이용해서 푸는 건데 지금 얘들아 공비가 절대값 씌웠을 때 1보다 작다는 건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가요. 얘 사라져요. 그럼 뭐 남아요? 0 이렇게 됐겠죠? 됐어요? 공비가 1이면 얘들아 공비가 1이면 여기가 1이었을 거 아니야 그냥. 그럼 뭐예요? 네 2분의 1. 자 공비가 절대값 씌웠을 때 1보다 크대요. 공비가 절대값 씌웠을 때 1보다 크다는 건 발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갔을 거예요. 그치? 무한대로 발산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요. 어차피 얘 큰 놈만 남길 거 아니야? 얼마야? 1 이렇게 나왔겠죠? 19번은 별표.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어렵게 생겼죠? 그지? 잘 나옵니다. 이 문제는 얘들아 왜 별표냐면 뭐 잘 찾는 게 관건이냐면 fx를 잘 찾아야 돼요. fx를 찾아야 이 문제가 풀려요. 알겠죠? fx 찾기 문제예요. fx 찾기 문제인데 fx 어떻게 찾을 거냐면 얘 이용해서 찾을 겁니다. 얘 이용해서 찾을 거예요. 지금 얘들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어떤 다항식도 보이고 어쨌든 1차식 같은 형태도 보이고 이렇게 n이 지수에 있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지? 그거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우리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요.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무한대로 가요. 발산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얘들아 어차피 얘네만 살아있고 다 버릴 거 아니야. 그럼 어차피 공비가 제일 큰 게 뭐야? x제곱 나눠. 그럼 뭐 남아요? x에 그러니까 2n 이렇게 나눴겠죠. x에 2n 나누면 뭐 남아요? x에 마이너스 1제곱. 그럼 뭐예요? x분의 1 이렇게 남았겠죠. 공비가 얘들아 그러니까 1보다 작으면 절대값 씌웠을 때 1보다 작으면 어디로 가요? 0 이렇게 갔겠죠. 그럼 뭘로 가까워져요? 그렇죠. 그 x값이 1이면 뭐 나올까? x값이 1이면 여기도 다 1 집어넣을 거예요. 2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2 2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나왔겠죠. 2분의 6이니까요. 됐어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잘 봐. 얘들아 여기를 왜 이렇게 줬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사실 1일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1을 거듭제곱 해봤자 어차피 1이니까. 근데 우리 마이너스 1을 2n번 곱하면 부호가 어떻게 돼요? 1. 자 마이너스 1을 2n 마이너스 1번 곱하면 그러니까 홀수번 곱하면 마1 이렇게 나왔겠죠. 마1. 그리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 열만이 마1 이렇게 나왔겠죠. 자 그럼 이제 끝났죠. f-1 얼마예요? f-1 마1 f-3분의 1은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그럼 얼마예요? 1 이렇게 나왔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f6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네. f6은 얼마예요?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6분의 1이잖아요. 그 f6분의 1은 얼마일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 이거랑 이거 다 더하니까 뭐 나와요? 하나 더 해볼게요. 밑에 거 마찬가지로 fx 찾아야 돼요.
fx 찾는 문제인데 똑같이 가볼게요. 자, fx를 어떻게 찾아보자.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발산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얘네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x 2n 제곱으로 나누면 뭐 남아요? 마이너스 x. 그렇죠. 자,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한 남아요. 0으로 간대. 0으로. 그럼 뭐 남아요? 1. 자, x가 1이면 뭐 나올까? x가 1이면 그렇죠. 0. x가 마이너스 1이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을 2n번 곱하면 짝수번 곱하면 1. 홀수번 곱하면 마일. 그러니까 얼마예요? 네. 그려볼게요. 그려보란 얘기잖아요. 자, 지금 얘들아 마이너스 1하고 1보다 얘가 이거잖아. 이렇게 작거나 클 때가 다 마이너스 x래. 뭐를 생겼겠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얘는 얘들아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잖아요. 그땐 다 뭐래요? 1 이렇게 생겼겠죠. 얘들아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 맞잖아. 지금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근데 1일 때는 얼마래요? 0. 여기에 구멍 막혀 있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디에 구멍 막혀요? 1 이렇게 생겨야죠. 이런 거 있어요? 됐어요? 네, 3번. 3번에 있죠? 그지? 자, 넘어가서 20번. 2개 남았네요. 2개.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원의 방정식 중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중 양수 여기 제 반지름 얼마야? 그거 이렇게 나왔겠죠. an이 n이래. 그죠? 여기 반지름 이만큼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얘랑 얘랑 만났대요. 어디서? 1사분면에서. 그럼 당연히 bn이 양수였겠죠. 1사분면에서 만났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n이 n제곱이래. 그럼 x제곱이 n제곱 빼기 n인데요. x값이 원래는 뿔만데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밖에 안 될 거라고. 그때 x값을 bn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럼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bn을 해. an 빼기 bn 해보세요 라고 하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아니에요? 아까 했던 거. 네, 이 꼬라지가 나오죠. 그럼 얘는 n-2분의 1의 제곱으로 바꿔주고 제곱이랑 루트 만나 사라지는데 빼면 뭐 나와요? 네. 됐죠? 다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3이고 세로의 길이가 n인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친구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요렇게 좌표평을 위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들아 여기 똑같이 n이었겠지. 여기 좌표 뭐예요? 0,n 이렇게 쓰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 얘들아 가로 길이가 3이니까 여기 뭐 나와요? 3,0 됐죠? 그러면 우리 이 직선 찾을 수 있잖아요. 요 직선 쭉 요 직선. 요 직선 얘들아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n에다가 y절편이 n이래.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얘들아 여기는 얼마냐 여기? n-1. 그럼 요 직선 쭉 뭐라 쓸 거야? y는 여기가 5래요. 그럼 y는 뭐라고 쓸 거예요? 5라 썼겠죠. 5칸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y는 n-1 이렇게 썼겠죠. 네? 됐어요? 그럼 누구랑 누가 만난 거예요? 여기 점은 얘랑 얘랑 만난 거잖아요. 얘랑 얘랑 만났대. 없어지니까 x가 뭐 나와요? n분의 3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n분의 3, n-1 이렇게 나왔겠죠. y좌표는 항상 이거니까요. 그럼 APN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는 뭐라고 쓸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루트에 n제곱분의 9 플러스 얘에서 얘 빼면 n 없어지지 않냐? 1. 근데 얘들아 이거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답 얼마? 1 이렇게 나왔겠죠. 끝.